자,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지문을 다 읽고 난 다음에 한번 읽고 문제를 풀게 되면요. 시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문제는 한 번 읽었어요, 문제를. 아니, 지문을 한 번 읽고 문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 풀 때마다 한 번씩 보게 되죠, 지문을. 여섯 번 보잖아요, 지문을. 그럼 몇 등급? 6등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문제를 통해서 먼저 보세요, 문제를. 그리고 보기 있는 거 문제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기가 있는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한 부분만 국한해서 보고 있는 문제를 푸세요. 자, 우선 47번부터 볼게요, 여러분. 자, 어휘 문제예요. 밑줄친 양반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이 오면은 나 저 기본관 옆에 앉은 기생불러 권주가 한마디 시켜줘. 권주가라고 하는 것은요, 술을 권하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수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양반아. 그러면 이 양반이 그러면 말로 할 것이지 남의 옆구리를 그렇게 찌른단 말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실제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반은 벼슬을 했대. 양반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양반 전자는 사람을 얘기할 때, 그다음에 자기 남편을 얘기할 때, 점잖은 사람, 그 사람은 참 양반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 점잖은 사람 얘기할 때. 세 번째는 자기 남편 얘기할 때, 우리 집 양반은 이렇게 얘기할 때. 자, 네 번째는 이제 이게 남자를 지칭하는 것인데, 좋은 것도 있고요,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것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 젊은 양반, 길 좀 물어봅시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어깨 부딪혔을 때, 이 양반이 눈을 어디다가 이 양반? 어디다 두고 이 양반이래?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게 또 있어요. 그래서 형편이 또 좋을 때도 얘기합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양반이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 여기서 보자면 양반은 어떤 거예요? 이 양반은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남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양반아, 그런 말로 할 것이지, 그쪽이 있잖아요. 그냥 일반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올라가서 볼게요. 자, 여기서 기억은 뭐예요? 여기 신분이네요. 그 다음에 니은은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진짜 양반, 신분을 얘기해요. 이 양반, 그 양반 어찌 드는 집으로 갔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남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죠? 여기. 우리가 본시 양반이래요.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양반들 얘기했습니다. 이건 신분상의 양반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만 일반 남자를 지칭하는 것이었죠. 다음에 51번을 볼게요. 51번에서는 얘기하는 게, 왜 51번을 먼저 풀어야 되냐 하면은, 51번은 국한에서 한 부분만 보고 있잖아요. A라고 하는 부분. 나 전체를 안 봐도 되고요. A라는 부분 하나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다음은 나머지 48번 같은 경우에는 가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49번 같은 경우 나 전체를 읽어야 되잖아. 그런데 51번은 나의 A만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51번은 먼저 풀게요. 51번 같은 경우에는 A를 보면은, 자, 표현하는 방법을 좀 볼게요. 여기서 보자면, 이 양반이 허리 꺾고 절반인지 개다리 수반 반잔인지, 양반을 이렇게 했습니다. 양반을 지금 이렇게, 양반, 절반, 개다리 소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아재 개그 같지만 이걸 뭐라 그래요? 언어 유희라고 하죠. 언어 유희.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아재 개그도 말장난이잖아요. 그 다음에 백반 또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언어 유희예요. 그 다음에 말뚜가, 꼴뚜가, 쇠뚜가, 말뚜가, 매뚜가, 절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도 다 뭐예요? 이것도 다 언어 유희가 되겠습니다.
말장난. 비슷한 음을 언어 유희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정리해 보자면은 유사한 음을 유사한 음을 통해서 자, 유사한 소리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말장난 하는 겁니다. 뭐가요? 언어 유희가요. 자, 그러면 언어 유희가 없는 거를 찾아보면 돼요. 가정 거리가 먼 것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넓혀 볼게요. 보시면 여보 아주뱀이고 도마뱀이고 뱀 아주뱀 도마뱀 아주버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버님. 아주버님이 누구예요? 아주버님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형이잖아요. 남편의 형. 근데 어쨌든 아주뱀 도마뱀 뱀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언어 유희가 됐죠. 그 다음에 오매불망, 올망졸망 여기도 유사한 음이 나타났죠. 찾기 쉽죠. 그 다음에 엿을 사라, 이어도 사나, 이어도라고 하는 그 가상의 섬이 있죠. 환상의 섬, 제주도 밑에 있는 이어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언어 유희가 되죠. 그래서 4번 얘 누가 찾아왔나 보다. 그 누구냐? 대가리 꼴을 하고 그 친구를 잘 사귀게 하는 거야. 친구라고 찾아온 것이 왜 모두 다 그때일 뿐이냐? 이건 그냥 언어 유희가 없고요. 이렇게 좀 비난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는요.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아따 저 그 시기 한참 당년에 그놈이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게 언어 유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49번을 풀어야 돼요. 왜냐면 나에 관련된 문제를 풀었고 나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나달락을. 그래서 49번을 풀어볼게요. 49번은 나 전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몽상단충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작품은 대월이 이루어졌으므로 그게 특성이 주목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극적 특성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희곡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대본의 내용을 통해서 이 작품이 어떻게 연이 되었을까? 연이라고 하는 것은 공연이라고 했죠. 공연이란 말에 좀 고급진 말이었습니다. 공연. 탈춤에서는 관객도 중요하다는데 공연장에 가서 직접 관객의 성향을 알아보려고요. 관객 그때마다 알아보시려고요. 1년에 뭐 400번, 500번 하면은 500번 다 따라다니시려고요. 국립극장 대극장도 하고요. 뭐 굉장히 많이 해요. 저기 한국민속촌에서도 굉장히 자주 하고요. 한국민속촌 가시면은 외국인들부터 시작을 해서 애기들 많아요. 그 애기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날 만약에 어떤 학교에서 왔으면 중학생이 있을 거고 고등학생이 있을 거고 여고에서는 여고 애들이 있을 거고 남고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다른 건데요. 그럴 때마다 성향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알아볼 수도 없고요. 알아볼 필요도 없죠. 다만 탈춤 관객이 중요하죠. 탈춤에서는. 왜냐하면 관객과 호흡한단 말이에요. 관객이 공연에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관객의 대사가 전체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개입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사가 그 관객의 대사는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공연할 때마다 좀 달라져요. 그래서 관객들 얘기는 없죠. 다만 여기서 지금 관객 여러분들 저희가 이 놈을 죽일까요? 그날 갑자기 관객들이 죽여요. 그러면 알겠습니다요. 죽일게요. 들으겠지. 근데 굳이 대사에 그 관객의 대본을 삽입할 필요는 없어요. 호흡하는 것이지만 그냥 자 어쨌든 관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객이 중요합니다. 관객이 중요했던 것은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거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관객과 호흡하게 되죠. 관객이 극 내용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거는 맞아요. 요건 맞아요. 근데 여긴 틀린 거야. 이 뒤에 거는. 중요한 건 맞죠. 두 번째, 조선시대에는 양반도 관객으로 관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실제로 대본에 한자어를 사용하게 돼요. 대본에 한자어를 사용해요.
양반 취향에 맞춰주려고요. 그렇게 했던, 취향에 맞춰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4번, 나는 인물의 성격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당연하죠. 이게 소설이든 희곡이든 산문 작품에서는 인물들의 성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대사를 꼼꼼히 검토해 보고 싶어. 나는 양반들과 말뚝의 대사를 분석해서 인물들의 관계,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게 되면 인물들의 관계는 빠져나올 수 있겠죠. 관계를 밝혀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봐. 자, 안문단에서는 간접적인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우리가 남상권 스님들은 그다지 출입하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양반에 대한 양반에 대해서 들었던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간접 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간접 화법. 전에 들은 얘기예요. 뒷문단은 앞문단은 예화라고 했습니다. 예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야기를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겨울이 오면 겨울이 오니 뗄나무가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이게 실제 예화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한 번은 어떤 양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였다. 근데 실제 어떤 얘기를 끌어내는 거예요. 뭐 양반 옛날 얘기니까 전설의 고향 같은 뭐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요것처럼 요놈 이건 그냥 가상의 상황을 대사 제시했을 뿐이고 예화라고 하는 것은 한 상황의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야기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상황, 양반에 대해서, 근데 전체적으로 대상의 속성. 그래서 3번과 4번은 부딪히는 거예요. 3번과 4번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 대상의 속성을 같이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고요. 뒷문단은 구체적인 장면을 통해서 대상의 한 면만을 생생하게 그려놓고 있다. 대상이 와서 양반을 얘기하는 것이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50번. 나의 양반의 행동을 비판한다면 어떤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의 양반은 채통과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이고요. 나의 양반은 조롱의 대상이에요. 무식해요. 그래서 가의 양반이 나의 양반을 비판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양반이 그래서 되겠니? 채통, 좀 체면 좀 지켜라. 답은 2번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